지금은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한 몇 가지야. 한 5가지 정도는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쓸 때가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기능으로.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이 프리미어 프로랑 상관없는 외부 기능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다음 강의 때 알아볼 거고, 지금은 그래도 거기에 없는데 내가 가끔씩 써야 되는 것들. 말 그대로 여기서 툭 치니까 이게 좀 크로스로 약간 디졸브로 이렇게 싹 이렇게 자연스럽게 샥 이렇게 바뀌는 거, 요런 거 하려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많이 합니다. 컨트롤 D라는 단축키 쓰면은 요렇게 가운데에 요런 게 생기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 단축키를 왜 쓰냐, 단축키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요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요거 눌러가지고 디졸브라고 있죠. 여기서 있죠. 이게 아까 크로스 디졸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를 잡고 요렇게 가서 이 가운데쯤 가면은 컷과 컷 사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컷된 부분에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바뀌면서 딱 놔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가서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왜 단축키를 쓰냐? 놓고 컨트롤 D 누르면은 자동으로 되죠. 선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컨트롤 D 하면 안 되는데, 마우스 재생애들을 이 컷과 컷 사이에다 이렇게 놓고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먹어요. 왜 단축키를 쓰냐?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컨트롤 D 누르면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모든 컷에는 디졸브가. 근데 이 사실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막 좋아 보여. 근데 이건 촌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특별할 때만 이런 것들은 보통 안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디졸브 된 거를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주로 쓴다. 컨트롤 D 이렇게 요 상황에서 마우스를 가운데 가져가시고 컨트롤 D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영상에는 보통 이 디졸브 효과는 언제 주로 많이 쓰냐? 자, 보면 컨트롤 D 같은 경우에는 컷이 이 흐름상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했다가 강자가 만약에 좀 크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가서 이렇게 아예 지금 컷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럴 때 주로 많이 써요. 이럴 때. 아,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 이거 오디오 소리 때문에 오디오 소리를 지금 줄여놔야 되겠다. 뮤트. 아, 요거 안 했네. 요거 안 했네. 자, 요거. 자, 오디오 부분에서 또 설명하는데 타임라인에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는 봤죠? 자, 여기는 M은 뭐예요? M은 뮤트입니다. 뮤트.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오디오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또 얘를 누르면 환경음은 안 들리고 음악 소리만 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만약에 밑에 오디오 소리가 되게 많으면은 얘만 듣고 싶다. 얘 음악 소리만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솔로, S라고 된 솔로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M이 됩니다. M이 되면서 M이 뮤트가 되면서 얘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풀어주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 요거는 내가 마이크를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서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고 줄이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 대본에 써놨죠. 여기 조금 이렇게. 요거를 그냥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읽으면 더 좋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다가 바로 동시에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오디오 하드웨어 여기 프리퍼런스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오디오 하드웨어 들어가서 오디오 하드웨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그 디폴트 인풋 여기에 마이크를 설정해 놓으셔야지 내가 마이크가 꽂혀 있어야 돼요. 마이크 꽂혀 있고 마이크가 연결돼 있거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뭐 또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기본적인 마이크가 설정되어 있어야 이게 나왔답니다. 마이크가 연결되어야지. 내가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녹음을 할 거예요?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가 안 꽂혀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마이크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흐릿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릿하게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내가 마이크를 사거나 해서 마이크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한번 마이크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키 눌러서 애드 트랙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다가 나머지는 같이 들리면 안 되니까 이 뮤트로 다 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내가 말하잖아요. 말하면은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다시 들려. 그래서 스피커도 꺼야 돼요. 스피커도 줄이면 됩니다. 줄여놔. 오디오 소리를. 줄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작 지점 여기다가 놓고요. 이걸 누르면은 기본값이 3초 앞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서 여기서 3, 2, 1 떠요. 3, 2, 1. 그럼 1 딱 되는 순간부터 읽으면 돼요. 해볼게요. 누르고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았네요. 하지만 여기는 한 동네였어요. 이곳은 애플마켓입니다. 애플마켓.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끄면은 자 소리 들어볼게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았네요. 하지만 여기는 한적한 동네였어요. 이곳은 애플마켓입니다. 애플마켓.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줄이고 소리를 조금 키운 다음에 이거 나중에 소리 조절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았네요. 자, 빨간색 켜졌지만 하지만 여기는 한적한 동네였어요. 이곳은 애플마켓입니다. 애플마켓. 오디오 소리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디오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죠. 어쨌든 바로 녹음한다. 에코도 조절하나요? 이런 것들은 에코나 이런 오디오 넣는 것들은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좀 원래대로 줄여놓고 0 컨트롤 Z 해가지고 해놓고 자 오디오도 여기다 일단 깔았어요. 이제 깔아놓고 녹음할 때는 에코가 심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심하지 않나.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에코 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면은 얘가 스피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줄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말한과 동시에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얘가 내가 말하면은 조금 타이밍 늦게 얘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 그래 이 소리를 끄고 싶으면은 여기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오디오 하드웨어에서 얘를 디폴트 시스템을 딴 걸로 바꿔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디폴트로 인풋하고 시스템 디폴트로 아웃풋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간과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처럼 들리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스피커 줄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스피커를 켜놓고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했던 얘기가 또 나오기 들리기 때문에 막 말하다가 막 힘들어. 그래서 스피커를 제가 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코가 들리는 게 아니라 기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동시 녹음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스피커만 줄이면 됩니다. 저거 일부러 또 뺄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까지 이제 했으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다음 이걸 조금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 사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이 현장음이 보세요. 현장음이 이렇게 소리가 크다가 소리가 작아지면 소리가 튄단 말이에요. 툭 끊기는 것처럼 들려. 볼게요. 줄이고 플레이가 또 안 먹네요. 그럼 세이브하고 다시 껐다 킬게요. 이게 꼭 오디오 이 줌으로 할 때만 꼭 이러더라고. 줌으로 방송하면서 하면은 오디오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
이렇게 그냥 여기서 여기 보면 요 모양이 있어요. 요 모양. 요 모양. 이 2025 버전, 2024 버전 5 버전이가 24.5 버전부터 들어온 건데 여기 마우스 올라가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십자 화살표. 요거 잡고 이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한적한 부드럽게 조금 더 뒤로 눌리면은 여기는 한적한 됐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없는 상태면은 여기는 한적한 딱 튀는데 잡고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당겨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적한 좋고 자 요거는 처음에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처음에 요걸로 키프레임 이게 키프레임인데 난 좀 이따 배울 건데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잡고 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요거만 들어볼게요. 원래 없으면은 자 보면은 우리 요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요렇게 내렸잖아요. 요거는 이 오디오에 있는 이 레벨을 조절하는 거예요. 레벨을 여기 보면 이 오디오의 볼륨 요거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요게 키프레임인데 나중에 배울 건데 요걸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잡고 이렇게 쭉 당겨버리면은 그냥 시작할 때도 또 이렇게 천천히 커집니다. 이거는 그냥 기능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볼륨이랑 상관없이 기능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당기면은 당기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얘도 마찬가지 잡고 이쪽은 되는데 왼쪽으로 안 가죠. 안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근데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만 내가 만약에 그 디졸브를 먹이고 싶다. 오디오 똑같이 요것도 내가 다 선택한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릅니다. 컨트롤 시프트 D. 요것도 단축키 요거는 제가 여기다 써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요거까지 눌러서 선택하면은 근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에도 다 선택되죠. 네, 컨트롤 시프트 D 누르면은 다 보면 다 돼 있죠. 이렇게 아니었어요. 여기 사람이 많았네요. 한 번에 일괄 적용할 때는 단축키를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디졸브를 하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이거 하다가 잠깐 질문 들어가지고 중간에 끊겼는데 이거 먼저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소리가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보면 배경이 보통 이럴 때 디졸브를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도착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때 약간 디졸브 효과를 살짝 주면은 좋겠죠. 자, 이럴 때는 오디오랑 비디오를 전부 다 한 번에 넣고 싶다. 이러면은 Shift D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D. 이것도 두 개를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Shift D 누르면은 자, 이렇게 가는데 보면 가운데 생겨야 되는데 여기만 생겼죠. 비교해 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대충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두 개 Shift D 이렇게 Shift D 안 되냐? 두 개 선택하고 Shift D 선택하고 해야 되네요.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요. Shift 선택하고 Shift D 선택하고 이렇게 그냥 재생헤드가 여기 있더라도 두 개 선택하고 Shift D 누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딱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들어왔으면서 크로스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선택하고 나가 Shift D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만 갔어요. 여기만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시는 분 힌트는 얘가 혼자 뭐가 달라 힌트 자 답을 제가 드릴게요. 예. 처음에 영상이 없어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졸브라는 거는 결국 이 영상이 끝나는 지점이 자 보시면은 여기를 볼게요. 여기서 이만큼은 이 영상이 여기서부터 천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만큼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본이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를 다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앞에 거를 컷은 여기서 잘렸지만 이 앞에 거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페이드인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개가 가운데서 크로스 됐기 때문에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앞에 게 앞에 영상이 뒤에 보면 지금 뒤에 요 뒤에 보면 요 베이커가 나오는 여기 지금 보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이 앞에 영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F키 누르면 볼 수 있죠. F 누르면은 맨 앞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더 이상 안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하면은 가운데 하더라도 이 영상의 첫 시작점이랑 그다음에 얘 영상은 뒤에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앞뒤가 둘이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강제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오케이. 얘를 엔터. 잠깐만요. 더블 클릭이었는데 옛날에. 이걸로 바뀌었나 보네, 이걸로. 이 set transition duration 이게 아니고 이펙트 컨트롤 그냥 이펙트 컨트롤 가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더블 클릭하면 열렸는데 2025 버전에는 시간이 나오는구나. 그냥 여기에 이거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갑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 가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클립은 이렇게 긴데 아래 클립은 여기가 지금 처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걸 잡고 얘를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빗금이 나오죠. 빗금. 빗금은 없는데 억지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아까 봤듯이. 그럼 얘는 앞에는 보면 이 영상의 이 뒤에 이 영상의 시작 부분을 자세히 보면 모르겠지. 봐서 봐서 이렇게 보면 좀 크게 돌려볼게요. 길게 돌리면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배경이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이에요.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보통 땡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할 거면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거를 맨 첫 프레임을 사진처럼 멈춘 화면으로 그냥 강제로 땡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써야 된다 하면은 이거를 이 상황에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잡고 땡겨서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들 느낌이. 자세히 보면은 멈춰 있는데 이게 보면 멈춰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이런 것들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멈춰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되냐? 이것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얘는 근데 앞에 소리를 안 만들어내고 그냥 땡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냥 불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소리를 더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 앞에 하더라도. 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소리를 줄여버려요. 얘 소리를 그냥 얘 소리를. 얘는 더 이상 앞에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집 작업 중에 영상을 플레이시키는 단축키는 뭐예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지금까지 했는데, 네,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멈추면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스페이스바. 예, 여기 있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네, 요거는 요건 여러분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다음 강의에 달 건데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왜 이게 나와 있냐? 됐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만약에 내가 꼭 써야 된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여러분이 써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를 F키 눌러가지고 보고 조금 땡기는 걸 해보는 게 더 좋아요. 땡기는 거. 땡길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내가 앞에가 조금 땡기냐? 그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요 슬립 툴입니다. 슬립 툴. 슬립 툴. 단축키는 Y인데 Y. 슬립 툴 눌러서 얘를 잡고요. 얘를 처음 시작할 때만큼 조금 땡깁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땡겨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움직여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조금만. 그러면 이 길이 안 바뀌는 롤링 툴이랑 약간 비슷한데 롤링 툴은 컷과 컷 사이를 컷 길이를 안 바꾸고 요렇게 길이만 서로 앞뒤 클립의 길이만 조절하는 거잖아요. 컷 길이를. 근데 슬립은 지금 보면 여기 F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요만큼 내가 슬립으로 지금 당긴 거야. 이렇게 슬립 미끄러지듯이 요거 눌러가지고 또 좀 더 당기면은 지금 20초, 28초 이렇게 시작점 끝점을 얘기해요. 지금 요게 나오는 게 요만큼 당기면은 또 요만큼 더 간 거예요. F키 또 눌러보면 또 이만큼 더 당겨진 거죠. 내가 이쪽으로 당겼으니까 왼쪽으로 이쪽으로 당겼으니까 요걸로 요렇게 당긴 다음에 좀 써가지고 이제 요렇게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쓰는 이유는 그냥 보통 단축키를 쓸 때는 이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때 그때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영상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선택한 다음에 Shift D 또는 Ctrl D 예 컨트롤 Shift D를 누르면은 컨트롤 D 누르면 영상만 되는 거고요. 근데 Shift D가 제가 왜 먼저 얘기했냐면 Shift는 이 오디오랑 비디오를 한 번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때 주로 많이 쓰고요. Shift D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이 시작하고 끝날 때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우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막 키프레임 만들어서 했잖아요. 네, 이걸 지울게요. 만들어서 키프레임 만든 거를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다음에 끝에도 끝 좀 조금 눌러서 지우고 다시 두시고 좀 늘려서 누르고 지우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페이드아웃을 하고 싶다 내가 근데 이번에는 멈추게 하고 싶다 소리도 같이 누르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로 클릭하고 그냥 Shift D 누르면 끝에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눌러요 그냥 페이드인 하고 싶다 맨 앞에 컷 눌러서 Shift D 맨 첫 컷 눌러서 Shift D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디폴트 값이 지금 보면 자 보면 몇 초로 했어요 15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15프레임 내가 단축키 눌렀을 때 이게 그냥 15프레임 만에 끝나 그게 아니라 한 1초는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어디 가냐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리퍼런스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타임라인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오디오 트랜지션 디폴트가 15프레임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거를 1 하고 세컨드 먼저 바뀌었네. 초 바꾸고 그러면은 1로 바뀌었죠. 1로. 자, 요렇게 해놓고 오케이를 하면은 다시 여기서 내가 Shift D 하면은 1초로 갑니다. 이렇게 1초로. 갔죠? 그래서 르브가 1초로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 D 한 번 더 하면은 1초로. 골드인 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고 Shift 얘는 보면 자 구조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 단축키를 눌렀을 때 구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클립이 지금 보면 하나잖아요 하나.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은 여기에 단축키 Shift D 또는 이제 오디오니까 뭐 컨트롤 Shift D도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만 해볼게요. Shift D를 누르면은 보면 앞뒤로 보시면 다시 볼게요. 그리고 다시 Shift D를 누르면은 뭐가 잠깐 생길 거예요. 생겼죠.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맨 앞에 생기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맨 뒤에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앞뒤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컷 앞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Shift D 누르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앞에 뒤에 뭐가 다 있잖아. 앞뒤 클립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두 개를 선택해서 Shift D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Shift D 이렇게 붙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자 얘를 툭 뜯어가지고 Alt 눌러서 뜯어서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얘를 Shift D 누르면은 앞뒤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앞뒤로. 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얘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얘를 Shift D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ift D 하면 끝에만 생기겠죠. Shift D 끝에만 생기는 겁니다. 이 앞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엔딩하고 시작하고 끝하고 그냥 선택해서 Shift D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바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부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컨트롤로 이렇게 해라는 거 이거 연습시켜 보려고 시킨 건데 실제로는 Shift D 눌러가지고 그냥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땡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단축키로 화면 전환 효과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자 보면은 요 장면에서 이게 왜 이게 이걸로 바뀌었냐? 아까 바꿔치기 한다고 이로 갔구나. 자 여기 이 장면에서 만약 여기서 어떤 자, 이렇게 이것도 다시 바꿔치기 해야 되겠네. 이거 지우고 크로스 지우고요. 지우고 딜리트 키 눌렀습니다. 그 트랜지션 영역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다시 바꾸 뒤로 바꿀 때는 앞에 게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뒤로 가면은 뒤에 바로 옆에 거랑 바뀌니까. 자, 이것도 잘못 눌렀네. 깜짝이야. 다 꼬였네. 바꿔치기 한다고 내가 그랬구나. 뭐 일단 두고 지금 이게 뒤에 게 다 밀렸네요. 넌타워 브릿지를 건넙니다. 요거 할 때 여기 중간에 끼워 넣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음 블리츠를 건너면 앞에다 두고 여기서 어떤 이게 나올 때 좀 블랙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뭔가 화면이 암전됐다가 다시 또 들어오게.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지우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이거는 비디오 이펙트에 비디오 트랜지션 여기. 예. 맥북은 딜리트 대신 못 눌러나 백스페이스가 딜리트 역할을 해줍니다. 맥은. 자, 여기 눌러서 디졸브에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그 다른 트랜지션 효과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 막 훅 지나가고 훅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때 플러그인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그래도 내가 가끔씩 쓰는 거 이렇게 블랙으로 떨어졌다가 암전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가끔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만약에 지금 장면이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제스처 봤는데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컷이 좀 튀니까 여기서는 좀 어두워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거는 아까 그 트랜지션 효과를 여기다 두 개 놓고 컨트롤 D 해가지고 한 다음에 뭐 요거를 이렇게 당기고 또 여기다가 또 컨트롤 D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딥 투 블랙이라고 있습니다. 딥 투 블랙. 딥 투 블랙을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은 가운데다 놓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얘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Shift D 누르면 되죠. 이렇게. Shift D가 오디오, 비디오 한꺼번에 이 크로스 디졸브 하는 건데 왜냐면 뒤에 게 없으니까 없잖아요. 뒤에 게 없으니까 바로 붙죠 여기. 얘는 앞에 거는 있으니까 여기는 안 생기죠 이렇게. 근데 얘는 또 오디오가 자동으로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Shift D가 뭐예요? 여기 시퀀스 보면은 Shift D가 뭐예요? Apply Default Transition Selection 그러니까 그 오디오 비디오를 다 한 번에 다 트랜지션 효과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Shift D 쓰시면 돼요 주로. 보통 묶여 있으면은 오디오 비디오가 같이 디졸브 돼야지 소리가 부드럽게 가니까 그냥 Shift D만 생각하시면 왜냐면 Shift D, Shift D, 컨트롤 D 하면 되게 헷갈리잖아. 그냥 Shift D, 오디오 비디오 다 되는 거다. Shift D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Shift D 그렇죠? 그러면은 되죠 이렇게 블랙 갖다가 자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이것도 단축키니까 나는 모든 컷에 이렇게 하고 싶어. 물론 그런 분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단축키가 Shift D를 하면은 아니 단축키 요거 두 개 Shift D를 하면은 디졸브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모든 거를 나는 단축키 쓸 건데 블랙으로 하고 싶다. 이거 딥투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Set Selected Default Transition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파란색 있었던 게 여기로 갔죠.
요게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고 Shift D 하면은 자 보면은 블랙으로 왔다가 블랙 가는 겁니다. 자, 그쵸? 이렇게 한 3개 해볼게요. 3개 Shift D 그러면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축키를 써서 트랜지션 효과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편하게 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 클립을 동시에 단축 그 트랜지션 효과를 먹일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축키 말고 뭐 아까 플러그인 이런 것들은 한 방에 이렇게 되진 않아요. 다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계속 붙여 나가야 되는데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해주는 요런 몇 가지 단축키는 화면 전환 단축키는 그냥 여러 소스 클립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 번에 된다. 그러니까 내 작업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쓰는 단축키 가끔 쓰는 트랜지션 효과 블랙으로 떨어지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보통 어떤 씬이 끝나고 시간이 끝나고 다음 거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아니라 옛날에 뭐 과거를 해상한다든지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무슨 색깔로 바뀌었다 가요.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싹 바뀌었다가 한단 말이에요. 흰색. 그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내 지하철 타고 하다가 이제부터는 꿈꾸는 거야. 그럴 때는 여기 화이트를 놓고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꿈이야. 꿈에 좀 길게 늘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 당길게요. 이쪽으로. 아이고. 누르고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 지점을 요게 가운데 지점 여기 X의 가운데 지점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아. 근데 했는데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자, 요런 거는 화이트.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 요 세 개 정도는 다른 트랜지션 효과가 많지만은 가끔 쓴다. 내가 이걸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쓴다. 뭐 과거를 해상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꿈을 꾼다거나 약간 이럴 때 화이트로 싹 갔다가 바뀔 때 아니면은 뭐 잠에서 깨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식물 인간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화이트로 넘어가는 거 쓰고요. 아니고 그냥 장소가 이동되거나 아니면 1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이 나오거나 할 때는 블랙으로 간다. 아니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다 이런 걸 주로 쓴다는 겁니다. 요 세 개 주로 쓰는 거고 이것도 오른쪽 키 눌러서 디폴트를 요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단축키로 누르면은 전부 다 화이트가 되겠죠. 기본은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쓸만한 거 하나 더 보면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 표시하는 그 화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 흘렀다는 거. 이게 띠르르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띠르르링 소리 효과음 넣으면서 물론 효과음은 내가 따로 넣어야 되지만 시계가 빙글 돌면서 이렇게 되는 거. 요거 해볼게요. 요것도 가끔 씁니다. 이렇게 여기서 시간이 흘렀어 소리가 나왔어. 이걸 쓰면은 자 이거는 어디 있냐? 와이프 여기 우리 와이프 부인 아닙니다. 와이프 와이프입니다. 우리 와이퍼 할 때 와이퍼 닦아낸다는 뜻이에요. 닦아낸다는 여기서 보면은 클락 와이프라고 있습니다. 클락 와이프를 잡고 가서 또 가운데다 놔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죠. 여기 빨간색은 뭐냐? 실시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도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한번 클릭하면은 속성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보더, 이 경계선의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경계선의 두께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정도 주고요. 여기다가 흰색을 주면 이렇게 여기 두 개 흰색 2 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 될 때는 되게 두껍게 나오는데 멈추면 얇죠. 두껍게 나오는 건 뭐냐? 이게 저화질로 지금 4분의 1 해상도로 플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6시 내 고향 맞네요. 가끔씩 씁니다. 가끔씩 유튜브 할 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런 거 색깔을 블랙 놓고 0 해놓으면은 이제 안 나오겠죠. 6시 내 고향 빠빠. 자, 이거는 가끔씩 쓰는데 그거 말고 브이로그 할 때 여러분 진짜 많이 봤던 거 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화면 전환 눌러서
눌러서 딜리트 키, 이것도 눌러서 딜리트 키 두 개. 시작할 때 이렇게 문이 쫙 이렇게 열리는 거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쭉 열리는 거. 자, 이거는 반도어라고 합니다. 반도어. 반도어는 어디냐? 여기 어, 여기 있네요. 반도어. 와이프에 보면 반도어즈라고 있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시작할 때니까 이렇게 대충 안 나죠? 왜? 클릭하고 들고 들어와서 딱 놓으면은 자, 요게 네, 요렇게 열리잖아요. 요렇게 열리는 거를 옛날에는 요렇게밖에 안 열렸는데 요즘에는 요 눌러 한번 누르면은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호리즌탈을 버티컬 바꾸면은 요렇게 되고 자,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걸 좀 더 길이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가까이 가면은 요 끝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 트리밍 하듯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도 좀 늘려주고 여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Shift D 눌러서 Shift D 누르면 안 되죠. 여기서는 얘랑 같이 섞이니까 여기 때는 오디오만 내가 하는 게 뭔가 단축키 내가 우리 유은 소장이 뭐라고 했는데 Shift D밖에 모르겠는데 오디오만 하는 건 뭐지? 그때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퀀스 들어가시면 여기 있어요. 오디오 트랜지션 컨트롤 Shift D구나. 시퀀스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시퀀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퀀스니까요. 오디오 어플라이 오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컨트롤 시프트 D구나. 요거 본 김에 그냥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됐죠. 그래 이렇게 당겨가지고 물론 이거 잡고 이렇게 당기기가 더 빠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되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과제할 때 나중에 요거 이러고는 이게 약간 국룰이더라고요. 국룰. 자 그리고 엔딩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엔딩은 줄이고 맞추고 지우고 얘는 그대로 두고요. 엔딩도 반도어를 댔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 놔요. 택하고 반도를 데리고 가서 놓으면 되죠. 근데 열리면서 블랙이 돼. 이거 아닌데? 다시 선택하고 여기서 버티컬로 바꿔요. 근데 이렇게 돼. 이거 아닌데? 닫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리버스를 체크 띵띵 해주시면은 닫힙니다. 너무 빨리 닫혀. 쭉 늘려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늘린 만큼 소리도 같이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만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같이 안 불려가지고 얘는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핀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FIN 뭐 이런 거 피니시 자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쓰면은 촌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닫히는 걸로 시작할 때는 엑셀 나오고요. 여기는 끝날 때는 자 이렇게 자 요거 보통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효과는 이제 여기까지 딱 1시간 정도 됐네요. 트랜지션 효과는 1시간. 자, 색 보정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좀 재밌는 것들 또 해볼게요. 자, 아이맥에서 작업금 나고 내보내기 했는데 작업할 때 색감과 추출하고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하얗게 색감이 날아가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컨버팅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 MP4로 바꿀 때 그 맥에서는 좀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하얗게 날아가 있다는 거는 내가 여기 볼 때 여기는 정상이었는데 이거랑 색이 너무 다르네 이러면 내보내기 할 때 맥 같은 경우에 이거 H264를 쓰잖아요. 이게 좀 색을 좀 약간 바꾸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뀌는데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미디어 엔코더로 한번 걸어보시고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엔코더로도 걸어보고 너무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H264로 걸었는데도 이렇게 걸었는데도 색이 많이 바뀌었다. 이러면은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왜냐면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익스포트에서 H264가 아니라 그 넷 같은 퀵타임으로 할 때 그 퀵타임으로 해가지고 퀵타임에 뭐 퀵타임에서 아, 어렵다. 아무튼 어려우니까 이것까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퀵타임에서 뭐 저기 프로레스 사둘둘 뭐 이런 거 할 때는 색이 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저도 방송 일을 할 때 많이 겪어봐서 그런데 H264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게 많이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한 문제가 있는지 아마 다른 데서 백업해가지고 다른 장비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설정해서 뭘 건드렸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일단 색 보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색 보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은 이 그 영상 한 개 클립 하나하나에 대한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톤을 하나 매겨가지고 거의 다 비슷한 톤으로 만들 때 보통 색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 지금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색이 조금씩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뺄게요. 이거 빼야 되겠다. 프리트 블랙 뺄게요. 색이 좀 일괄적으로 조금 다른데 그거를 필터라는 것처럼 필터를 하나 먹여가지고 거기를 색을 조금 바꾸면 전반적으로 색이 약간 비슷해져요. 물론 영화나 이런 경우에서는 앞에 컷 다음 컷 같은 거 다 일일이 맞추고 또 그 위에 또 필터처럼 하나를 매겨가지고 또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하나를 그냥 쭉 밀어가지고 맞추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톤이 약간 다 다른데 하나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 보정을 할 때는 다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어디 있냐? 여기 프로젝트 패널 이런데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걸 눌러서 이거 뉴 눌러가지고 보면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여기니까 여기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 안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걸로 눌러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누르면 점점점 있으니까 또 하나 뜨겠죠. 그래서 그 크기랑 초 나오는데 지금 이 시퀀스에 맞춰진 값으로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누르면은 여기에 마치 어떤 파일 하나처럼 이미지 파일처럼 생긴 요 모양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생긴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색깔은 그냥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이렇게 까만색인데 얘는 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색이 없어요. 자 이게 뭔 의미냐? 자 여기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렇게 하면 이미지처럼 이렇게 나와요. 까만색이죠? 이거를 자꾸 쭉 늘렸는데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 까만색이면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개념을 좀 아셔야지 나중에 플러그인 같은 걸로도 뭘 할 때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이걸 이해가 빠른데 이게 뭘 역할을 해주냐? 그냥 여기에다가 어떤 이펙트라든지 뭐 효과라든지 색 보정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 이펙트에 보면 이펙트 컨트롤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누르고 나오는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면은 어떤 이펙트를 여기다가 넣든 간에 여기에서 계속 깔리거든요. 여기에 막 밑에 깔리든 여기에 깔리든 막 깔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 아래쪽으로 있는 얘네들한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 이펙트를 먹이면은 얘가 먹는 게 아니라 얘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제일 위에다 쌓여 있으면은 얘 바로 밑에 마치 그 투명 셀로판지 같은 걸 댔는데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요 위에다 투명 셀로판지를 댔어요. 셀로판 이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야. 근데 이게 처음엔 투명해요. 투명하니까 아무런 것도 없는데 내가 노란색 효과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밑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얘 투가 해서 밑에 게 나오니까 빨간색 효과를 넣었어. 빨간색도 나오는 거고. 그 색깔 효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이펙트 뭐
그 흐리게 만드는 블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펙트 여기 있는 이펙트들 있죠. 여기 보면은 비디오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요것들을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이 아래쪽에 다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쭉 빼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때려버리면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든 그 트랙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해보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색보정을 이제 입힐 건데 여기에 이제 색보정이라는 이펙트를 입히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트랙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겠죠. 자, 여기다가 색을 입힐 때 프리미어 프로는 그 루미트리 컬러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루미트리 컬러는 어디냐? 기본적으로 원래 여기 보면 여기 컬러 콜렉션 비디오 이펙트에 컬러 콜렉션 들어가서 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루미트리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통 패널을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써요. 자, 여기서 윈도우 눌러셔가지고 여기 보면 루미트리 컬러라고 있죠. 루미트리 컬러. 요걸 누릅니다. 루미트리 컬러. 자, 라이브러리를 잘못 눌렀네요. 클로즈 패널에서 닫을게요. 뻗었다. 라이브러리 가끔 누를 때 뻗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윈도우 눌러서 루미트리 컬러 누르면은 자, 오른쪽에 여기 붙었죠. 이렇게 붙었는데 물론 이렇게 써도 아이고 이게 일로 가버렸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푸세요. 이거를 그냥 뜯어가지고 이렇게 놔도 되죠.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 그냥 깔리겠죠. 근데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얘도 늘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써도 되고 내가 그 모니터가 크다 이러면 길쭉하게 쓰셔도 돼요. 근데 모니터가 여러분 노트북처럼 좀 작다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쓰시는 게 편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써가지고 루미트리 컬러라는 게 이렇게 있죠. 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베이직 코렉션 요걸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색 보정에 대한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건드리는 순간 이제 루비트리 컬러라는 이 아까 여기 있는 요게 여기에다가 입혀지면서 요 자체에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요 투명한 셀로판지 같은 데다가 이 색에 대한 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검은색이니까 투명한데 검은색이니까 아니고 얘는 무조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는 게 검은색이 있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여기다가 내가 색을 한번 입히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색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색 보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건데 화이트 밸런스가 뭐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찍었을 때 얘는 흰색이었어요. 흰색. 제가 찍을 때는 흰색이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붉은기가 살짝 돌죠. 붉은기랑 살짝 붉은기가 도는 흰색이에요. 이거는 뭐냐? 카메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카메라는 저게 흰색인지 몰라. 그래서 무슨 색 온도라든지 뭐 디지털 신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흰색이라는 걸 지정해 주면은 나머지는 진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색깔로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데 기준색이 뭐냐?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색을 내가 이게 흰색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그 기준색에 맞춰가지고 다 원래 색깔로 다 바꿔줘요. 자,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찍었을 때 이거 내가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실무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종이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런 거를 대긴 해요. 이렇게 카메라에 대요. 이렇게. 왜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 그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 뭐야? 빨간색 아니 파란색 골드 노란색 드레스 해가지고 누구는 저게 검은색 뭐 파란색으로 보이고 누구는 그 골드 파란색 보고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아시죠? 그게 착시잖아. 근데 찍는 사람은 이게 무슨 색인지 안단 말이야. 카메라나 디지털로 찍어버리면은 이게 저 색깔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거 바뀌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색은 흰색이야. 흰색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는 게 요겁니다. 요걸로
화이트 밸런스가 요게 있으면은 요거를 클릭해서 이게 흰색이다라고 딱 찍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보면은 다시 돌려볼게요. 얘가 보면은 얘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얘가 기준이 흰색이니까 얘를 자 이제 흰색으로 바꾸고 동시에 약간 푸른기가 돌죠. 이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흰색이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흰색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종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색이 정말 중요한 그런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찍는데 보니까 이렇게 뭔가 카메라 앞에 시작할 때 하얀색 종이를 막 들어. 아, 그러면은, 아, 이건 화이트 밸런스 잡아란 얘기구나. 저기 기준점이구나 해서 이거 클릭해서 저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게 색이 이렇게 바뀌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자, 이걸 내가 찍는 순간 얘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이펙트에. 이 선택해서 보면, 여기 보면, 루미트리 컬러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좀 내려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항목이랑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루미트리 컬러라는 거는 이펙트로 작용하는 겁니다.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라는 걸로 작용하는 거예요. 비디오 이펙트라는 뜻이 뭐냐? 앞에 이 FX가 붙어야 됩니다. FX. 이게 비디오 이펙트라는 뜻이에요. 이펙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색보정도 결국 이펙트, 효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했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왔고 조절은 이제 여기서 해주시면 여기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맞췄으니까 나머지 모든 색들도 이 색에 일괄적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자, 여기 해가지고 눈을 한번 꺼볼게요. 여기. 눈을 끄면은 이게 자 눈을 끄면은 얘가 지금 안 보이면서 아래쪽에 원래 색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조금 보이나요? 예, 살짝 차이 나는데 이렇게 여기도 보면 눈을 끄면 이렇게 약간 붉은게 살짝 도는데 예, 미묘한 차이. 예, 약간 이게 약간 파래진 게 원본색에 가깝다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원본색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색 보정이란 거는 제가 계속 예, 말씀드리겠지만 색 보정은 결국 취향이에요. 취향. 사람마다 이런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 밸런스를 이렇게 이 하이트에 맞춰가지고 내가 잡았는데 지금 우리 이지양님처럼 아 이거 되게 펄해졌어요. 펄해서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특히 내가 이거 색이 흰색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굳이 화이트 밸런스 찍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누릅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죠. 또는 그냥 이거를 여기 있는 거 요걸 그냥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려요. 지우면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요. 얘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뭔가를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 선택된 상태여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클립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는 순간 다시 여기에 루미테이드 컬러가 딱 들어오면서 또 색 보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뭘만 알면 되냐면은 제가 이거 좀 땡겨가지고 왜냐면 녹화본에는 여기 내 얼굴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좀 땡겨가지고 아 내 얼굴을 좀 닫을까요? 여기 작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얼굴 안 보여도 되겠죠? 좀 닫을게요. 지금은 닫고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화이트 밸런스랑 템퍼처 온도 템퍼처 틴트 이것 중에 여러분들이 뭐만 조절하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호불호가 없는 거 살짝만 색 보정하는 거 이게 뭐냐 세츄레이션이랑 요 정도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요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요걸 조절하는 순간 자 파란색으로 가면은 색 온도인데 이거는 뭐 조명이든 뭐든 색 온도 뭐 몇천 K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 근데 그런까지 알 필요 없고 파란색으로 가면은 이게 파래집니다. 지금 눈 꺼놔서 안 나오죠. 다시 눈 켜고 파란색으로 가면은 이렇게 파랗게 변하고 이렇게 그렇죠? 주황색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황색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가면은 아래쪽에 틴트가 초록색으로 가면은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가면 분홍색 형태로 변하겠죠.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갖다 치면은 모든 영상에 파란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S 눌러서 잘라. 그리고 얘는 빼. 앞쪽으로. 얘도 뒤로 빼.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 원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만 영향을 받는 거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아래쪽에.
자, 이렇게 됐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요거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색 보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펄해졌거나 누구는 팔에서 예쁘다, 누구는 주황색에서 예쁘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온도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색 보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없고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장 좋냐? 그냥 조금 더 쨍하게 밝게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좀 화사해졌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약간 요 정도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요게 쨍하게입니다. 쨍하게가 뭐냐? 채도를 올리는 겁니다. 채도. 보통 막 쨍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채도를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한 10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110 정도. 110 슬라이드로 조금씩 올려서 한 110 정도. 여기까지 맞추기 힘들면 그냥 110 정확한 건 없어요. 110 정도. 자, 110 정도 올렸을 때 비교해 볼게요. 요거랑 크게 차이 없죠? 120 정도 올려볼게요. 20 정도 올려가지고 보면 요거랑 이거랑 살짝 올려주는 정도.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좀 다른 쪽 볼까요? 이것도 있는 상태고 없는 상태고 있는 상태고 없는 상태고. 요 정도면 호불호가 없이 조금 더 좋아져요. 근데 내가 이거 조금 더 올린다. 한 150 올려볼게요. 150 눌러서 150. 그러면은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자 있고 없고 눈 끄면은 조금 더 이런 느낌. 그다음에 눈 키면은 조금 더 약간 더 선명해지고 그렇죠. 약간 더 이것도 눈 끄면은 이런 느낌이고 하늘 나오는데 볼까? 하늘 새파랗죠. 여기서 끄면은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차이인데 그게 이것도 누르면은 조금 더 칙칙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은 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 요 정도. 요 정도만 줘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사해졌어요. 약간 이렇게. 그렇죠. 약간 화사하게 느낌 보일 거예요. 요것도 막. 이게 제일 잘 보이겠네. 요거에 있는 거, 없는 거. 다시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채도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화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통 호불호를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한 110에서 150 요 사이 정도만 해주시고 이게 너무 세게 올리면은 아예 이렇게 완전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돼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린다. 200까지 올라가면 150 정도만 줘도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이게 없을 경우 눈 끌게요. 없을 경우 이렇게 그냥 밋밋한데 약간 요 정도만 줘도 살짝만 이렇게 이거 근데 약간 노랗게 보이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찍을 때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그냥 이 색깔이 좋으면 이제 이 색깔 쓰는 거야. 아까 말 그대로 요거를 잘라버려가지고 이렇게 S 눌러서 잘라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아니면은 여기를 여기만 S 눌러서 자르고 그 다음에 얘만 눌러서 얘는 한 요 정도만 130 122 요 정도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주는 이렇게 두는 방식으로 요 정도만 써도 좋습니다. 요 정도만 써도 사람들이 그냥 고객들이 그렇게 큰 차이 못 느끼고 호불호가 별로 안 갈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밝게 해줍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요걸 보면은 조금 어두운데 이 중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취향인데 조금씩 이게 보면 이건 이제 조리개 같은 거예요. 조리개 엑스포셔가 조리개고 콘트라스트는 대비입니다. 대비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섀도우는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화이트는 흰색을 조금 더 이게 다 전체를 다 약간 더 화이트하게 흰색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해보면 돼요. 내가 보면 엑스포셔는 조금만 움직여도 막 확 바뀌거든요. 이렇게 네, 이걸 눌렀네. 자, 선택하고 다시 이거 지우고 쭉 다 가서 하나로 해볼게요. 하나로 누르고 얘를 올려보면은 조금만 올려도 이게 너무 밝아지죠. 얘는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해주고 다른 데랑 비교해봐야 돼요. 밝아졌죠. 이렇게
여기도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줘요. 얘는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컷 중에 좀 어두운 거, 약간 어떤 게 어둡냐? 요게 조금 어둡죠? 요게를 다시 0 보고 다시 0 해놓을게요. 이게 원본이에요. 자, 여기서 대비로 이렇게 조금 올리면은 콘트라스트도 같이 조금 올려줘가지고, 예, 어두운 부분은 좀 컨트라스트는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좀 밝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요 정도로 조금만 조절해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두우니까 요걸 기준으로 조금 약간 밝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대비를 조금 주고, 요 정도. 그다음에 이 밑에 거는 취향인데 저는 웬만하면 잘 할 줄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밝은 부분은 어둡게, 그다음에 그림자 부분만 어둡게, 그림자 부분을 밝게. 여기는 화이트는 전체를 다 화이트하게, 그다음에 블랙은 전체를 다 어둡게, 이렇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타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색 보정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한다고 치면은 요것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조절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 이제 색 보정이가 살짝 넣은 거예요. 요게 눈을 끄면은 이 키 눌러서 눈 꺼볼게요. 원래는 요겁니다. 요거 원본은 이런 거죠. 원본은 이런 건데 눈을 키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밝게, 이렇게 이 정도. 자, 어쨌든 요것도 취향 차이긴 한데 요거는 많이 넣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 100, 120 놓고, 그 다음에 얘도 한 0.5 정도, 그 다음에 한 10 정도 살짝만 넣고 주면은, 아, 이게 되게 확 달라요, 느낌이. 이거를 지금 요만한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내보내기 해가지고 큰 화면 크게 보면은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되게 색깔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색 보정입니다. 색 보정.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색 보정할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글자도 여기에 색 보정이 영향을 받아요. 그쵸? 왜냐하면 요거 지금 아래쪽에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색 보정은 보통 어디다 하냐면은, 내려볼게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애드 트랙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 요 트랙에서 애드 트랙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요 밑에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글자나 뭔가 효과 같은 것들을 넣으면은 그 위로 쌓아야 됩니다. 위로. 항상 색 보정은 통으로 밀 때 색 보정 해야 되는 거 바로 위에 트랙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깔고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얘가 좀 컷이 좀 튄다. 만약에 아까 150이라고 쳤으면, 이게 150이라고 쳤으면 얘가 만 튄다. 그러면은 얘 잡고 다시 얘는 또 세츄레이션 낮추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랑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중간에 안 끊고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방법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쨌든 색깔이 약간 화사해졌죠. 보시면 여기 초록색도 그렇고 많이 화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강호님 일단 러치라는 이야기 좀 이따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루비트리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색 보정을 좀 더 예쁘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색 보정을 예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원래대로 돌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냐? 자, 보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칼라 여기 더 있어요. 페이드 카멜라 인텐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커브 이거 들어가서 여기도 조절하고, 여기도 막 색깔 맞추고, 그 다음에 이 HLS 세컨더리 들어가가지고 밑에 되게 복잡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조절해가지고 진짜 색감 자체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요 자체를 내가 필터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터처럼 따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필터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이거는 르와르 영화 필터, 이거는 방송국 그 예능용 필터,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필터라고 안 부르고 이 영화나 이 영상 쪽, 그다음에 그 사진 쪽에서는 이걸 럿이라고 부릅니다. 럿 럿이라고 부르고, 이제 약자가
룩업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테이블. 룩업 테이블. 테이블이란 뜻인데 이 룩업 테이블이 뭐냐?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을 할 때 그 LUT 중에 룩이 그 필터라고 보시면 돼. 필터. 그러니까 이 룩이라는 거는 아까 이렇게 막 내가 막 정해놨잖아. 이게 이제 프리미엄 프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색보정 프로그램 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색보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룩을 만들어요. 룩을 아까 막 수치값 딱 조절해 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별의별 막 스코프 막 써가지고 막 이런 거 뭐야 루비트리 스코프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왜 안 나와 스코프가 이런 거 막 보면서 이런 거 막 변하는 거는 그 보면서 이 지점까지 건드리지 않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 색 수차가 막 해가 이런 수치를 다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를 룩이라고 해요. 룩 그쵸? 이 조합을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룩을 이제 올려놨을 때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룩업 테이블 해서 줄여서 럿이라고 불러요. 룩업 테이블 럿이라고 부르고 이 럿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영화판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이게 럿은 진짜 비싸요. 잘 만든 럿은 진짜 비싼데 이 럿들도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보면 무료가 또 엄청 많아요. 무료도 많고 그 다음에 유료도 물론 많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 안 하고 막 이걸 럿 유출되면 안 된다고 럿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당신들한테 정보값 안 준다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막 옛날에 나 퍼펙트 게임 영화 할 때 VFX 작업하고 있는데 럿을 안 줘가지고 저기 DI 업체라고 색 보정하는 업체에서 럿을 안 줘가지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색을 롯데 야구 하는 사람이 하늘색 같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늘색깔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색수차를 만들어 가지고 파란색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넘겼더니 걔네들이 그걸 줘야지 내가 비교해 보면서 색을 맞추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비싸다고 안 주더라고 이 새끼들이. 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넘겼더니 어떻게 되냐? 그게 파란 하늘 색깔 롯데 야구복 있죠 옛날에 롯데 쓴 야구복 그게 연두색이 돼버렸어.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럿은 되게 비싸게 거래된다. 그리고 럿은 무료도 많지만 유료의 효과적인 것도 되게 많다. 그럼 럿이라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자 프리미엄 프로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가서 이걸 꺽쇠 버튼을 눌러요. 그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지금 내가 마우스 올라가 있는 요 위치가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요거 맨 앞으로 가볼게요. 요거 좀 볼게요. 좀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룩이라고 있죠. 룩업 테이블에 룩이라고 했죠. 룩이 누르면은 자 이렇게 많은 룩이 있습니다. 룩 이게 다 하나하나가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부터 있을 거예요. 여기 푸지 에터나 250D 푸지 필름 코닥 이런 것들 바이 어도비에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필름의 느낌을 내주는 거야. 이 필름. 그러니까 후지 필름 중에 250D는 3510 이거의 느낌 내주는 느낌. 이것도 이 느낌. 코닥 필름, 모노크롬 후지 거. 그다음에 그 말고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 룩들. 자, 이런 것들인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면 후지 필름에 이거 누르면은 자,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고 약간 탄 듯한 느낌. 옛날 오래된 필름 느낌도 나죠. 이것도 있고 코닥 또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좀 칙칙하네요. 조금. 그다음에 모노크롬은 보통 흑백입니다. 흑백. 너무 옛날 필름 같은 거. 그다음에 조금 더 그다음에 조금 요렇게 옛날 필름 같은 느낌 요렇게 요런 느낌. 진짜 옛날 흑백 같은 느낌 있죠. 한 방에 요런 느낌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다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볼게요. 난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를 눌러서 커스텀이 기본이고요. 하나 둘 누르면은 원래 여기 변하는데 희한하게도 항상 잠깐만요. 내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잘 들리세요? 말하기가 왜 뜨지? 어, 어.
네, 잘 들립니까? 예, 말하기가 여기 뭐가 떠가지고 갑자기. 자, 여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요거 누르면 이게 색이 싹싹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이거 왜 안 바뀌냐? 저는 왜 안 바뀌냐? 저는 이상하게 이거 지금 영상 편집 강의할 때마다 그러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이쪽에다 놓고 서브 모니터에다 놓고 이 뭐야 줌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 항상.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눌러가지고 누르면 여기가 싹싹싹 바뀔 거야. 한번 껐다 켜볼까요? 저장하고 나서. 여기 마우스 여기 올리면은 요거는 미리 보기로 나오는 거고 이거 누르면 적용이 돼요. 여기 누르면은 적용됐죠. 요게 약간 아침 서울의 아침 그다음에 12시 12시 느낌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 그런 것보다 필름 느낌보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12시 그다음에 2시 2시면은 색보정을 이렇게만 하더라도 완전 엄청 고급스럽죠. 아까 제가 잠깐 만지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2시 4시 4시는 조금 더 어둡게 약간 좀 더 어둡게 밝은 날이니까 그다음에 저녁 6시 6시면은 해질녘이죠.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뽑아주고 그다음에 8시 8시면은 저녁이죠 아예 이런 느낌 밤으로 가면은 조금 더 느낌이 삽니다. 그다음에 미드나이트 밤 10시 10시 느낌 10시 느낌 그다음에 12시 밤 12시의 느낌 이런 느낌 2시 2시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유료 러시라 가지고 제가 뭐 이거는 사실 이것보다 요 시네마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시네마틱 1번. 이것도 1번, 2번, 2번. 그다음에 3번. 3번이 저는 좀 괜찮더라고. 3번이. 약간 요렇게. 약간 그 차가운 도시의 느낌. 그다음에 4번. 4번은 조금 더 오래된 필름 느낌 나죠. 이거 우리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본 느낌일까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4번, 5번. 5번은 요건도 되게 차가운 느낌이죠. 6번. 이거는 좀 더 밝고 이렇게 화산 느낌이고 6번. 7번. 7번은 초록 색깔 약간 느낌. 와, 이건 진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8번. 8번. 8번은 그냥 채도를 조금 낮춘 거. 9번. 9번이 좀 괜찮아. 9번. 오. 9번. 9번. 9번 진짜 영화 느낌이 납니다. 9번. 10. 여기에 나오고 나중에 내가 프리미어 프로 껐다가 키면 이거 없어졌어. 없어져요. 우리는 여기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저런 것들을. 여기다가 등록해 놓으면은 내가 지금 저는 지금 이거 눌러서 못 보지만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 눌러서 볼 수 있어요. 눌러가지고 누르면 이게 쭉쭉쭉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로 할 수가 있어서 요게 등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아래쪽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거 한번 내가 이거 한번 쭉 한번 깔아볼게요. 이거 한번 여러분 받은 거 큐브 파일 요거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닫아요. 닫고 그 다음에 그냥 열고요. 그다음에 C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프리미어 프로를 여기다 안 깔고 다른 데 까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다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으로 까는 거 내가 어디다 깔아야 되는지 선택 안 하신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여기 똑같은 데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파일 그다음에 어도비 들어가셔가지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5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5 여기 있죠. 프리미어 프로 2025 그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에 루미트리 LUMA3 루미트리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에 러츠 있죠. 러츠 들어가서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여기다가 보면 큐브 있죠. 여기에 제가 한 거 아까 자 요거 여기다가 저장하면 돼. 여기다가 요걸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메모장에다가 써놓을게요. 럿 설치 위치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거 다
다른 데다 설치 안 해오신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여기다가 놓고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DS 스토어는 아니죠. 큐브 파일만 큐브 파일만 됩니다.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해놓고 근데 컨트롤 V 그러면은 요게 떠요. 왜냐면 C 드라이브에 까는 거니까 뜨죠. 이거 모든 항목에 같은 작업 체크하시고 계속 누르면은 여기다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다시 프리미어 프로를 열고 열어서 그다음에 열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있죠. PB 요거 흑백이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게 근데 너무 종류가 많으면은 여러분이 고를 때 이게 힘들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다운받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쓸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우 너무 세 이런 것들은 괜히 이런 것들은 호불호 엄청 갈리는 듯한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것들 제가 만든 럿이 그래서 제일 나아. 시네마틱 요거랑 필름매트 요게 제일 나으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다 드릴 테니까 경로에 따라 가지고 아까 위치 받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위치에다가 다 드릴 거니까 어딨냐? 보자. 잠깐만요. 다 드릴 거니까 제가 만든 거는 다 드릴 거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SSD 음. 자, 요거 유튜브 런서 러치 드리고 저장 위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요 요 압축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여기다가 아까 거기다 설치하시고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여기 있는 이런 시네마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요. 여기 약간 조금 더 찾아보시고 9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더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오늘 14, 12번 내가 보시면서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으로 좀 내고 싶으면 이런 거 여기 너무 세다 싶으면은 이걸 항상 줄이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위에 아까 제가 했던 여기 세츄레이션 좀 올려주시고 밝게 조금 올려주시면은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색깔만 보정한 것보다 약간 더 다르게 할 수 있다. 요건 얼굴만 내가 조금 더 바꿔주시면 되니까 럿하고 방금 알려드렸던 요걸 약간 조합하셔가지고 약간 튀지 않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럿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시네마틱이랑 뭐 필름매트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세니까 얼굴 부분은 내가 좀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겠네요. 이 정도. 본인이 조금 더 만지셔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덮어 씌워서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화면을 옮겼다가 소리가 안 나고 오디오 참가라는 창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제 오디오 지금 다 안 나오나요? 모두 안 나오셨던 분 오디오 참가라는 창이 따로 떴어요? 이 모니터를 차라리 큰 화면으로 내가 쓰는 메인 모니터 화면으로 하면은 하고 하나를 없애면은 여러분들은 또 큰 화면으로 보면은 또 작잖아 이게 녹화분으로 볼 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여러분들이랑 좀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룸트리 컬러를 봤을 때 뭐 여기서 빨간색만 뭐 올리고 싶다 이런 거는 커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이거 변하는 거구나. 이게 퓨 세츄레이션 요거네요. 자 여기서 커브 들어가셔가지고 자 첫 번째 RGB 커브 건너뛰고요.
휴 세츄레이션 여기 있죠. 여기서 자 빨간색 영역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의 영역에 그냥 가까이 가면은 플러스가 생겨요. 누르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죠. 가운데 생기 세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좀 올려 이렇게. 그럼 빨간색이 선명해졌죠. 나머지를 내려. 그리고 여기도 내려. 빨간색 남깁니다. 그러면은 빨간색만 남죠. 이렇게. 빨간색과 주황색 위주로만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 보면서 주황색도 더 줄이고 싶다. 줄여버리면 돼. 이렇게. 주황색 줄이고 빨간색만 남도록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예 이렇게 빨간색 신호등만 남고요. 이렇게 빨간색 영역만 남고 다음에 여기도 빨간색만 남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만 이렇게.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예, 파란 하늘만 채도 올리고 얼굴은 조정 안 되게 파란 하늘만 올리고 싶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파란 하늘만 이렇게 좀 당기면은 파란 색깔 나오죠. 여기 하늘 색깔 부분에 이렇게 여기가 누른 다음에 파란 색만 채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은 그대로 있죠. 파란 하늘만 칙칙하게 만들면 이렇게 내리면 되고 얼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톤이 파란 하늘 톤이 있더라도 요런 데도 지금 보면 파란색이 다 약간씩 묻어 있어요. 같이 돌아간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근데 얘만 딱 진짜 색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만 추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FT 이펙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힘듭니다. 빡세요. 색이 비슷한 톤이 다 묶어서 같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도 같이 채도가 떨어지죠. 올리면은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란색. 하늘색 부분만 파란색 부분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파란색 하늘색만 이렇게 나머지는 변화 없는데 이렇게 파란색 가방만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꿀팁, 색 보정의 꿀팁 하나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는 빈 하나 더 만들어서 빈의 색 보정용 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열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원래 옛날에 크리에이티브 뭐 그런 거 강의할 때는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색 보정을 아니 저기야 뭐야 그 부업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부업을 위한 영상 편집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런 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로 한번 시퀀스를 만들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플러스 누르면 시퀀스로 이 형태로 시퀀스 되죠. 복습 눌러서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열고 이 시퀀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색 보정 연습용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 보정 연습용 바깥으로 빼는 요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이 프로젝트의 시퀀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빼놓는 거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색 보정용 가셔가지고 이 컷 다음에 이렇게 요거 깃깎기라는 걸 잠깐 배워볼게요. 깃깎기 나중에 또 더 배울 텐데 깃깎기 제가 편집에 기본 컷을 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자 보세요. 이 컷 다음에 이 컷이 올 거예요. 이 컷. 근데 이 컷과 이 컷은 비슷한 각도에서 카메라 두 대로 찍은 거예요. 두 대로 찍었는데 얘는 캐논으로 찍고 얘는 캐논으로 찍고 얘는 소니로 찍었어. 그러니까 색이 달라. 근데 지금 같은 간데서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 컷이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작할 때 왼쪽 보고 오쪽에서 왼쪽 보고 있다가 오른쪽 돌리면서 지나가요. 얘는 시작할 때 나왔다가 왼쪽 보고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에 찍지는 않고 몇 번 찍었는데 좀 다르게 찍은 거야. 근데 이 컷을 두 개를 붙여야 된다고 했을 때 깃깎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깃깎기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깃깎기 우리가 컷을 붙일 때 세 가지를 깃깎기 데코보코 데코보코로 되네. 데코보코 그다음에 요건 또 설명할 건데 지금 한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 중에 데코보코랑 빼고 이 컷을 잘 붙이는 원리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더라고 하더라도 컷과 컷을 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지 자연스럽게 잘 붙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잘 안 알려준단 말이야. 이거는 실물을 떼어봐야 아는 거지. 근데 쟤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강의 때도 또 얘기할 겁니다. 자, 데코보코 할 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컷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처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자, 이쪽을 보죠. 자, 이쪽을 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고개가 왼쪽 갔다가, 근데 이 컷을 보니까, 이 컷을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더 입구에서 나오니까 이 컷 다음에 얘를 붙여야 돼. 그러면은 얘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장면. 근데 이쪽으로 돌려갔어.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없어. 이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컷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요 장면을 써야 되겠죠. 요 장면을. 얘가 지금 요 장면이랑.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고개를 여기서 요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쵸? 같은 액션. 얘도 여기서 요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돌리는 거. 중간부터 돌리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돌리는 거는 이제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표정이 안 맞아. 물론 여기서 붙여도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너무 뒷배경이 뒷배경이 너무 날라갔기 때문에 나는 뭐 여기서 어떻게 붙여야 되냐 보면 요렇게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다시 이쪽 돌리는 거. 이렇게 됐네. 다시 여기서 붙여야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붙여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 액션이 이렇게 그러면은 인점을 여기서부터 볼게요. 시작을 여기서 한 요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슬로우 위드로 갔다가 고개를 돌리는 요 타이밍에서 요 타이밍에서 요거랑 요까지 아웃점 잡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인점 잡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서 P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붙이면은 보통 이렇게 붙여요. 그냥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되면 컷이 잘 붙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붙으면은 뭐라고 하냐? 더블 났다고 합니다. 더블 용어로 왜 고개 돌렸는데 또 고개 또 돌렸어. 더블 났다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어색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쯤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래 그대로 그나마 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시선이 일단 맞았으니까, 그렇죠? 시선이 맞았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붙여. 보통 요 정도까지는 붙입니다. 근데 데코보크라는 건 뭐냐? 데코보크 아니라 기깎기. 기깎기라는 건 뭐냐? 기깎기는 어, 쉽게 얘기하면은 액션이 스타트하는 것과 그다음에 액션이 엔드되는 부분 그 사이에 가장 고조점 여기에 컷을 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자 보면은 고개를 돌릴 때 끝까지 가볼게요. 고개를 돌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시작 가장 빠른 부분 요까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눈 감고 요렇게 요까지 그러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눈 감고 여기까지 끊고 그다음에 여기는 컷을 받았을 때 눈 감고 여기 있죠 여기를 떼고 뒤에 좀 늘리고 여기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붙여요. 이게 방송이나 영화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액션과 액션이 만약에 팔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거는 지금 동시에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강의나 있는데 어비님 거 여러 카메라 놓고 찍은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붙여야지 자연스럽게 붙는지 액션과 시작할 때 그다음 액션이 끝날 때 그 중간 사이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컷이 딱 붙어요. 지금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면은 눈을 아예 감았을 때까지 좀 당기고요. D키 눌러서 당기고 그래도 조금 더 컨트롤로 조금 더 빼야 되겠죠. 이 정도 눈을 아예 이 정도에서
붙이면 좀 더 이렇게 눈을 붙이면서 눈 모양을 이렇게 붙여야지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아까 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액션 시작하는 것과 액션 시작하는 거 이렇게 붙인 거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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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이 미묘한 차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이거는 근데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이게 확실한 느끼지 않은데 만약에 보통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배경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음 컷들이 배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느낌이 달라진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붙이면 컷이 좀 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컷이 부드럽게 붙는 느낌 들죠. 그렇죠? 액션이 맞았기 때문에 다르죠. 예. 소장님 프리미어에서 뒤쪽 클립 여성분 오클러져 배우는 이거는 이제 확대하면 됩니다. 일단 나중에 프로퍼티에서 이거를 크게 키워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우리 트랜스폼까지 안 갔는데 지금 1시 반이니까 큰일 났네. 이거 트랜스폼까지 가야 되는데 트랜스폼까지 갈 때 크게 키우고 이런 것들 해볼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컷을 붙였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걸어갔어요. 걸어갔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약간 이쪽으로 돌렸을 때 저도 고개 약간 고개 좀 돌리는 장면 나오죠. 여기서 인점 잡고 아웃점 잡아서 여기다 P 눌러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세 컷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움직임 다음에 그래도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왜 드냐면은 색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색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 색이랑 지금 이 색이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거슬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색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자,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컴페어 모드라고 있습니다. 컴페어 모드가 어딨나 이거 눌러가지고 아 이거 여기 있네. 자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에센셜 여기 들어가서 칼라 컬렉션 가가지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지고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한 방에 됩니다. 한 방에. 어떻게 되냐? 다시 이걸 끄고 자 일단 이 상태로 두고 자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를 클릭한 다음에 소스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 휠 앤 매치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봤던 요 뷰 컴패리슨 뷰 비교 뷰죠. 이거 눌러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비교 뷰가 생겨요. 자 그리고 자 요게 뭐냐? 요게 총 시퀀스에 있는 우리 영상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입니다. 요거는 지금 내 재생헤드가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색이 있는 곳 제일 가까운 쪽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얘를 이동해요. 그럼 얘는 중간 지나면 이걸로 바뀌죠. 당연히 이 총 길이니까 여기 있는 총 길이 여기 요 총 길이 요 길이니까 또 다시 또 바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 여기 이렇게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여기죠. 기준이 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면 색을 바꿔야 되는 거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얘 둘은 색이 비슷하니까 얘를 누른 다음에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할 필요 없이 여기 어플라이 매치 그냥 누르면 됩니다. 여기 띵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색이 어때요? 그리고 얼굴이 좀 더 내가 크게 돼 있으면은 페이스 디텍션 눌러가지고 요 톤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 다시 자 이렇게 되면은 얼굴 톤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비슷한 톤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요거 눌러가지고 끝나고 보면은 플레이 보면은 색이 거의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색을 맞출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 포인트 하나. 자, 이거는 내가 컷이 3개밖에 없지만, 자,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소니로 찍고, 얘는 캐논으로 찍고, 얘는 소니로 찍었어. 그러면은 캐논으로 찍었던 소스는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는 카메라를 얘는 계속해서 돌려. 이 길이가 지금 짧지만 얘가 한 10분이야. 또 얘도 한 10분이야. 근데 우리는 교차 편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봐요. 이만큼 쓰고 요 뒤에 또 있고
여기 요만큼 쓰고 요 뒤에 또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면 하나를 찍는데 얘를 이 장면을 찍을 때는 이 장면만 계속 한 명이 찍어요. 쭉 찍고 카메라 안 끄고 그 다음에 얘도 이 장면을 카메라 안 끄고 계속 찍어요. 근데 편집할 때는 얘 나왔다가 얘 나왔다 얘 나왔다 얘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톤이 지금 계속해서 얘한테 내가 계속해서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 색보정 이 톤을 계속해서 내가 얘한테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얘 클립 하나 있잖아요. 이 클립 자체에 색 보정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봐요. 루미트리 컬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잘라서 이게 만약 여기 컷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교차 편집을 했다고 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그럼 요 루트 컬러 없죠.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서 하나 놓고 그다음에 또 여기 가서 하나 더 놓았어요. 이렇게 교차 편집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얘는 색을 바꿨는데 나머지는 색이 또 안 바뀌었어. 이렇게 색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루미트리 컬러를 또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일일이 또 가서 이렇게 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소스 자체에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루미트리 컬러 캐논으로 찍은 거 일괄적으로 일괄 클립에다가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X 해서 얘를 잘라내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소스라고 있습니다. 소스. 그 전까지는 시퀀스에 있는 거에다가 입히는 건데 소스에다 클릭하면 일단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입니다. 붙이면 색이 바뀌었죠? 자, 뒤에 것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 바뀌었죠. 소스에 한 방에 붙여 넣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은 맞추면 됩니다. 색이 다 다를 때는 이걸 다시 보면서 꼭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색 보정은 다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 이상 색 보정 여기서 내가 좀 더 색 보정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컬러리스트의 세계로 개빡셉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이 룩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럿이랑 그다음에 기본 베이직 컬러 요거 세츄레이션, 익스포션, 컨트라스트 요 세 개 정도만 조금 만지셔가지고 조금 밝고 화사하게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색 보정을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 톤을 이걸 보고 이게 룩을 안 들어갔나 지금 룩 안 들어갔나 룩 안 들어갔구나. 예를 들자면은 요 정도 한 요 정도 톤을 넣었다. 12번 이 정도로 약간 영화 느낌이 냈다. 자 이러면은 이거를 사진으로 한 장 보내셔도 돼요. 사진으로 그 고객한테 또는 이제 요것만 한번 프리뷰로 살짝 조그맣게 걸어가지고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하이 퀄리티 480p 이거 조그맣게 거는 거거든요. 색감만 보라고 조금 걸거나 아니면은 물론 이제 비디오로 좀 내가 사이즈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FHD에서 이거를 비디오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 720, 480이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HD나 LCD나 SD 정도로 해가지고 보여줘도 되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요 정도 되는 톤 어떠세요? 라고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요거 사진 모양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어디다 이름이 그냥 이름은 기본으로 잡히고요. 어디다 저장할지가 나와요. 어디다 저장할지 눌러서 우리 다운로드가 아니라 아까 편집 강의 가서 6기 3강에 여기다가 폴더는 선택해 놓고 자 이거 A 톤 해가지고 오케이 누르면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재생에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15번 여기 너무 파란색이다. 이거 해가지고 14번 이거 너무 노란색이다. 너무 낮 배경이다. 12번 아까 11 했죠. 5번인데 4번 이 정도 톤. 자, 이 정도 톤 똑같이 누르고 이번에는 내가 아까 여기 경로를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OK만 누르면 됩니다. 대신에 이름 바꿔야 되겠죠. 이름은 뭐 B 이름 안 바꿔도 사실 되고 나중에 바꿔도 되고 B 나중에 바꿀게 나중에 이름 바꾸는 걸로 나중에 바꾸는 걸로 누르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또 5번. 만약에 5번 색상이다. 6번이다. 6번 정도다. 그러면 또 이거 누르고 그다음에 그냥 오케이. 눌러가지고 나중에 폴더 들어가서 보면은 자, A톤이라고 되면 이 B톤이라고 쓰면 되겠죠. 뭐 B톤 이렇게 쓰면 되겠죠. B톤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이 A톤입니다. B톤이에요. C톤이에요. 어떤 거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 톤이 좋아요라고 하면은 이름을 물론 내가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톤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톤을 먼저 만약에 내가 이 럿을 조금 그 고객 자체가 색 보정을 조금 영화처럼 해달라 한다거나 조금 뭐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은 요청이 없을 때는 굳이 럿 넣을 필요는 없어요. 럿 넣어까지 하면은 괜히 아까 말씀드렸죠. 럿은 취향 차이기 때문에 일을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서비스 수단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의 그 상황에 딸려 있는 겁니다. 제가 롯을 다 드릴 거니까. 네, 그 중에 이런 색깔 톤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맞춰주면 야 이건 색 보정까지 해주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중에 골라서 내가 놓고 해가지고 작업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반응이 없지만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보정까지 했고, 자, 이제 2시가 다 됐는데, 오늘 2시까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키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오디오 요 2개만 남았으니까, 와, 2개면은 4시에 끝날 수